안녕하십니까. 영클리닉 조영신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종아리 성형술 중에 종아리 지방 흡입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아리는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종아리 지방 흡입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나는 태충만 해도 되나요? 종아리 지방 흡입도 같이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아리 지방 흡입술은 종아리 전체에 있는 지방을 모두 다 통칭하는 거예요. 종아리 뒤쪽, 그 다음에 종아리 발목, 그 다음에 종아리 앞에까지 다 포함된 부위를 종아리 지방 흡입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병원에 가면은 종아리 지방 흡입 효과 없다, 지방이 없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오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핀치 테스트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피부를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1cm 정도가 되면 5mm 이상의 지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방 흡입술의 효과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종아리 지방 흡입술이 원체 어려운 시술이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종아리 지방 흡입술을 꺼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종아리 부위는 지방 세포 자체가 얇아요. 그리고 한 층으로 돼 있고 여기는 섬유질 조직이 거의 없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부위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할 때 조금만 잘못 건드리거나 너무 과도하게 흡입을 하면은 함몰이나 유착, 그런 기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종아리 지방 흡입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방 세포가 뽑아내기가 어렵고 공간이 좁잖아요. 스페이스 공간이 좁은 곳에서 지방을 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하고 근육 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을 빼는 거예요, 지방 흡입이. 그런데 종아리는 공간이 더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뉼라가 들어가서 이 가운데에서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 지방 흡입을 할 때 의외로 과도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네, 그러면서 막 빼다 보면은 너무 많이 뽑혀서 피부하고 근육이 이렇게 늘러붙는 유착 현상에 의해서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도드라 보이는 그런 부작용 환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아리 지방이 굉장히 잘 뽑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이 잘 뽑히니까 너무 많이 뽑힌 부위와 많이 뽑히지 않은 부위,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뽑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유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딱딱한 조직이 안에 생기면서 그 모양 자체가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아리 지방 흡입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보 의사는 하면 안 되는 부위예요. 스페이스 공간이 굉장히 좁고 지방이 굉장히 잘 뽑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이제 부작용으로 오는 환자들 중에 대부분은 초보 병원이에요. 지방 흡입 수술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병원 의사들이 너무 과도하게 흡입을 해서 과격하게 지방 흡입이 되면 지방이 다 뽑히고 딱딱해지고 울퉁불퉁해지고 심지어는 빨갛게 돼가지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보 의사한테는 절대 수술하지 말라고 제가 의사들 교육할 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숙련된 의사라 하더라도 종아리 지방 흡입을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방 흡입술은 저희가 이제 영어로 블라인드 테크닉이라 해요. 피부하고 근육 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을 빼는데 캐뉼라가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하는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 범위 자체가, 종아리 자체가 지방 흡입술이 가장 어려운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릴 사진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시술한 환자분인데 600cc씩 양쪽에 1200cc를 뽑았어요. 근데 4일 후에 뭔가 붓기가 거의 없는 사진이 있는데, 이거의 핵심은 종아리 세포를 선택적으로 뽑아내는 스킬, 뛰어난 손감각이 있는 의사만이 가능한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멍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피부하고 근육 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을 빼다가 이 근막에 가까워지면 여기서 통증을 유발하고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가장 떨어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한 달 이상 멍 부종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스킬풀하게 지방세포만 이렇게 잘 건드려서 뽑아낸다면 제가 보여드린 사진과 같은 그런 결과는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종아리만 뚱뚱한 사람들도 오지만 허벅지, 종아리, 무릎 다 살이 많으시니까 하체 비만, 보통 이제 하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비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해서 허벅지만 뽑아내면 엉덩이가 상대적으로 커지거든요. 하비 있는 분들은.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 그다음에 종아리 밸런스까지 다 맞춰서 지방 흡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아리 흡입을 사실 굉장히 잘하는 병원이라면, 지방이 많다면 지방 흡입을 통해서 충분한 좋은 결과를 가져갈 테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보통 종아리를 얇게 줄이고 싶은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육을 좀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흡입으로는 효과가 보기 어려운 경우에 종아리 보톡스를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종아리 보톡스 시술은 저 같은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무릎 라인은 한꺼번에 같이 봐요. 왜냐면 치마를 입던 짧은 반바지를 입던 무릎은 무조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과 종아리는 하나라고 보면 되고요. 무릎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허벅지 아랫부분의 무릎 위에 라인부터, 그다음에 슬개골 뼈 있는 데 부분, 그다음에 무릎 안쪽, 그다음에 무릎 바깥쪽, 거기까지가 다 무릎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종아리로 쭉 내려가면 종아리 앞에 뼈 있는데 그 부분도 다 지방입니다. 그래서 앞발목까지 다 뽑아내고 뒤돌 돌면은 안쪽, 그다음에 바깥쪽 쭉 내려오면서 발목 라인까지 흡입을 해야 되고요. 아킬레스건 라인까지 쭉 다 내려가면서 흡입을 합니다. 흰다리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무릎 안쪽에 있는 지방을 뽑아내요. 그걸 뽑아내면 흰다리 모양이 많이 교정이 되거든요. 그 무릎 아래에 있는 지방은 좀 남겨놓고 그런 식으로 모양을 잡으면서 뽑으면은 흡입만 갖고도 어느 정도 흰다리 교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예시인데, 이분은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고주파로 시술을 받으셨어요. 시술 받으셨는데 근육이 다시 원래대로 재발했다 이래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핀치 테스트나 초음파를 통해서 지방의 두께가 한 7에서 8mm, 거의 1cm 가까이 지방 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재수술 다시 하고 한 달 뒤에 종아리 지방 흡입술을 전체적으로 다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감소가 거의 4cm 정도 감소된 사례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재수술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너무 적은 양을 뽑아내서 효과가 없는 경우는 다시 제대로 된 지방 흡입을 하면 되고요. 과도하게 지방 흡입을 돼서 울퉁불퉁해지거나 피부 유착이나 함몰이 온 경우는 줄기세포를 혼합해서 그 함몰된 부위나 울퉁불퉁한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2주간 압박옷을 24시간 입고 2주간 반나절 입으시면 되고요. 종아리 같은 경우는 조금 부종이 다른 부위에서 빨리 빠지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이제 보통 낮에 좀 착용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초반에는 너무 오래 서 있는 거, 왜냐면 이제 피가 아래로 쏠리면 붓기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경우보다는 앉아있을 때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계시는 경우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당연히 술이나 담배 피시면 안 되고요. 수면도 잘 취해서 회복이 빨리 되게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시술하고 나면 그 당일날 압박옷을 입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한 거예요. 운동은 다음날부터 바로 시킵니다. 2주 정도 걷기 운동 정도 시켜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빨리 좋아집니다. 회복이 좋아지고 많이 움직일수록 좋아져요.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뮤지컬을 준비하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 친구가 하체가 전체적으로 지방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체를 전체적으로 흡입을 다 했어요. 한꺼번에 했는데 2주 만에 오셨는데 붓기가 아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라인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수술 다음 날부터 탭센스를 쳤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활동을 어느 정도 많이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제 뛰고 달리기 하는 거는 그래도 한 달 붓기 거의 빠질 때쯤 되면은 그런 운동 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나면 사이클링이라든가 요가, 필라테스 다 가능합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종아리 지방 흡입을 받으러 오는 경우는 대표적인 거 다 똑같아요. 저 원장님 치마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원장님 저 반바지 한번 신나게 좀 입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사실은 종아리에 대한 열망이나 니즈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수술이 원체 어렵고 이제 시술하는 병원도 별로 없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시술은 처음 할 때 잘 돼야 돼요. 재수술로 받으러 오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제대로 된 시술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상담을 받으셔서 꼼꼼하게 내 종아리를 진단을 받으신 후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만들어진 종아리는 영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살이 찌지 않습니다, 종아리는.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내 종아리가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저한테 직접 오셔서 상담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종아리가 예뻐집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아리 지방 흡입술은 어떤 부위보다 가장 어려운 수술 부위이고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요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종아리 지방 흡입술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